그 휴대폰이 켜지는 순간 진태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차정원의 진짜 정체가 먼저 세상에 터질 뻔했거든요. 한혜라는 원본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겉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지만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지금 권력만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태석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차정원의 친모라는 사실이 오늘만큼은 칼이 아니라 멍에처럼 얹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멍에가 더 잔인한 건 한혜라가 스스로 만든 멍에라는 점이었습니다. 진태석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증거 없잖아. 그 말이 참 단단하게 들렸는데요. 단단해서가 아니라 무너질까봐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의 단단함이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폰을 꺼내드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태석이 숨겨온 것들, 특히 진세훈의 친모 사건까지 도미노처럼 엮여 있다는 걸요. 그런데 진태석이 더 놀란 건 그 자리에 공난숙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더크라운 캐피털 회장답게 말이 많지 않았는데요. 말이 없다는 게 중립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공난숙은 이미 숫자와 계약서로 사람을 묶어본 사람이니까요. 눈빛 하나로 내가 너희 판을 읽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공난숙도 똑같이 답했는데요. 둘은 동맹 같았지만 사실은 서로를 믿지 않는 동업자에 가까웠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고 공난숙은 그 자리를 빼앗는 과정에서 자기 딸 주영채를 지키고 싶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공난숙은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주영채가 손해본 만큼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길 바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건 차정원 때문이었는데요. 차정원은 원래부터 한혜라의 인생에서 예외였습니다. 한혜라에게 차정원은 숨겨야 할 과거이자 동시에 손에 넣고 싶은 미래였거든요. 차정원은 차기범의 친딸이면서도 한혜라의 딸이었고 한혜라는 진태석의 아내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진세훈의 전시어머니 같은 자리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그 꼬인 관계가 지금 이 순간 원본 휴대폰 하나로 풀릴 수도 반대로 더 단단히 매듭지어질 수도 있었어요. 차정원과 주하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 옆에 있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는데요. 주하늘에게는 한 가지 오래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차정원이 주영채 신분으로 살았던 시간이 재판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차정원을 더 위험하게 만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하늘은 차정원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차정원을 밀어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자꾸 흔들렸어요. 차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정원은 결심했었거든요. 난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전부도 아니야. 내가 끝낼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요. 막상 원본 휴대폰이 등장하자 차정원의 목이 딱 막혔습니다. 그 안에 진태석의 죄가 들어있는 동시에 차정원 자신이 숨겨온 거짓도 같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실을 터뜨리면 진태석이 무너지고 거짓이 터지면 차정원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원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섬뜩했는데요. 한혜라는 사람을 부를 때 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딸로 품고 싶었지만 동시에 차정원을 카드로 쓰고 싶었어요. 어머니라는 감정과 권력자의 계산이 한혜라 안에서 늘같이 숨쉬었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어머니인 척하지 마요. 차정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한혜라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기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의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진태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향해 낮게 말했어요. 정원, 넌 끝까지 가면 너도 같이 죽어.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진태석은 어딘가 진심 같기도 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차정원도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주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하늘은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협박하지 마요.
당신이 한 집부터 책임져요. 주하늘은 늘 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차정원 앞에서는 자꾸 무너졌습니다. 주하늘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차정원이 다치면 주하늘의 삶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난숙이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협박은 의미 없어요, 태석 씨. 오늘은 누가 더 많이 잃을 수 있는지 싸움이니까. 공난숙의 말은 차갑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순간 공난숙을 노려봤는데요. 진태석은 공난숙이 왜 여기에 끼어드는지, 그리고 공난숙이 진세훈의 친모 사건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심리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한혜라는 원본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이사회 열죠. 내가 다 보여줄게. 그 말은 승리 선언처럼 들렸는데요. 그런데 차정원이 눈치를 챘습니다. 한혜라는 다 보여준다고 했지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 이미 정해둔 사람이라는 걸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무너뜨릴 증거는 꺼내되 그 과정에서 차정원이 다치지 않게 조절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차정원이 다치면 안 되는 구간과 차정원이 다쳐도 되는 구간을 구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한혜라의 모성보다 한혜라의 권력이 기준이었어요. 차정원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다가가 폰을 집으려 했는데요. 내가 확인할래요. 한혜라는 웃으며 손을 뻗어 차정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꽉 잡지는 않았지만 놓아주지도 않았어요. 그 미묘한 힘이 한혜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원아, 넌 지금 흥분했어. 흥분하면 실수해. 차정원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혜라가 딸을 위하는 말처럼 말하면서도 실은 딸을 통제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주하늘이 차정원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공난숙이 주하늘을 가로막았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에게는 엄마였는데요. 하지만 그 엄마는 늘 보호와 통제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아, 너는 여기서 더 얽히면 안 돼. 주하늘은 공난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내가 아들이라서요? 아니면 내가 입양하라서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난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주하늘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공난숙이 숨긴 비밀이 돈이 아니라 사람과 관련돼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진세훈 친모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걸요. 주하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엄마가 나를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실을 보면 엄마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난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때로는 가장 큰 인정이었거든요. 그 사이 진세훈은 완전히 다른 지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의 아들이면서도 한혜라에게는 늘 애매한 존재였는데요. 겉으로는 후계자처럼 키웠지만 속으로는 내가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아이라는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세훈은 그 불안을 누구보다 정확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세훈은 더 완벽한 척했고 더 강한 척했는데요. 원본 휴대폰이 등장한 순간 진세훈의 완벽함이 한꺼번에 금이 갔습니다. 진세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친모 사건 그게 진짜로 터지면 난 끝이야.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진세훈 스스로도 그 사건의 진실을 전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세훈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사고로 떠났다는 말만 들었는데요. 그 말이 사고인지 조작인지 거래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그 공백을 돈과 권력으로 채워왔지만 공백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공백은 그냥 더 커졌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 옆에서 울고 싶었는데 울면 약해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친딸이면서도 공난숙이 만든 세계에서 늘 같이 있는 딸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주영채는 차정원을 볼 때마다 이유 없이 숨이 막혔습니다. 차정원이 한때 주영채라는 이름을 대신 살았던 시간 때문이기도 했고 더 깊게는 차정원이 주하늘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주영채는 주하늘을 오빠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그 오빠가 자기 이름을 훔쳐 살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현실이 주영채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결국 진세훈에게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진세훈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진세훈이 숨기는 건 너무 많았고 그중 어떤 건 진세훈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주영채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나 엄마가 뭘 꾸미는지 알아요. 엄마는 늘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나를 이용했어요. 주영채가 그런 말을 할 줄 진세훈은 몰랐습니다. 진세훈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자신이 기대던 가족이라는 기둥이 사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가느다란 막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막대를 흔드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진세미였는데요. 진세미는 한혜라의 딸이자 진태석의 딸 진세훈의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진세미는 늘 아버지 진태석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 한혜라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진세미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무너져야 자신이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그 모순을 숨기느라 늘 웃었고 늘 예뻤는데요. 그 웃음이 오늘은 깨질 뻔했습니다. 진세미가 차정원을 마주쳤을 때 진세미는 차정원의 얼굴에서 이상하게 낯익은 표정을 봤습니다. 왜 저 사람은 엄마랑 눈이 닮았지?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는데요. 진세미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진세미의 세계가 통째로 뒤집히니까요. 진세미는 그 공포를 숨기기 위해 차정원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너는 뭘 믿고 여기까지 와? 차정원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믿는 게 아니라 끝내려고 왔어요. 그 말이 진세미의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진세미는 갑자기 깨달았거든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끝내면 그 다음은 한혜라와 진세미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진세미는 어머니 한혜라를 미워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무너지면 자기까지 같이 무너질까봐 겁났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혜라는 드디어 원본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영상이 아니라 영상이 재생되기 직전에 터졌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거든요. 어머니, 이거 공개하면 나도 끝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괜찮아요? 한혜라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정원아, 넌 아직도 내가 끝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보여. 그 한마디에 차정원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한혜라는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난숙이 한혜라에게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혜라 씨, 선을 넘지 마요. 정원이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은 당신 딸 진세미가 못 버텨요. 한혜라의 시선이 공난숙에게 꽂혔습니다. 회장님, 나한테 협박하세요? 공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적일 뿐이니까.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진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진태석이 맞았어요. 진태석이 낮게, 아주 낮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 그 한마디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는데요. 정리라는 말은 회사에서도 쓰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정리는 늘 사람을 뜻하거든요. 진태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흔적 남기지 말고 그 여자부터. 여기서 주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하늘은 직감했어요. 진태석이 말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리가 과거 어딘가에서 이미 실행됐다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려는 순간 차정원이 갑자기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는데요. 차정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정원이 본 건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녹음 파일의 원본 정보였어요. 그 파일의 마지막 편집 흔적에 믿기 힘든 이름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차정원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누가 만졌어? 한혜라가 차정원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차정원이 무언가를 받고 그 무언가가 한혜라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걸요. 진태석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봤지? 너희도 조작했잖아. 진태석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 공난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석 씨, 그 입 다물어요. 당신이 조작의 원조잖아.
공난숙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의심이 더 커졌어요. 공난숙이 왜 이렇게까지 진태석을 몰아붙이는지, 공난숙이 진세훈 침모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는 다들 녹이 시작했거든요. 주하늘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지키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공난숙이 숨긴 비밀이 진실이라면 주하늘은 어머니 공난숙을 미워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이 입양된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그 현실이 너무 아파서 주하늘은 차정원을 부르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원아, 너 괜찮아? 차정원은 대답 대신 주하늘을 쳐다봤는데요. 그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하늘아, 나 오늘 도망 안 칠 거야. 나 끝까지 갈 거야. 그 말이 주하늘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끝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원이의 정체가 여기서 터지면 내가 지켜온 판도 터진다. 하지만 정원이로 태석을 완전히 찍어 누르면 난 새 판을 얻는다. 한혜라의 심장은 그때 이상하게 빨리 뛰었는데요. 그 뛰는 심장은 모성 때문인지 권력 때문인지 한혜라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태석이 한 줄을 던졌습니다. 아주 낮게요. 정원, 너도 알고 있지? 내가 주영채로 살던 그때 누가 널 살려줬는지. 그 말 한마디에 차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주하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혹은 자신이 스스로 버텼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은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차기범. 그리고 조미향. 그리고 더 끔찍한 가능성 하나. 혹시 그때 자신을 주영채로 살게 만든 것도 누군가의 거래였던 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이요. 차정원은 숨을 들이마시고 원본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 끝내요. 그 말과 동시에 차정원이 휴대폰을 다시 재생하려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원격으로 전원을 끄는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꺼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고 한혜라는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공난숙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난숙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진태석만의 기술이 아니라 더크라운 캐피털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는데요. 정원아, 지금이야말로 조심해야 해.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꽉 잡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우리 진짜 적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 진태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도 공난숙도 차정원도 모두 한판 위에 올려두고 놀아왔다고 믿었는데요. 원본 휴대폰이 꺼진 순간 진태석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판 위에 자기보다 더 큰 손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더 큰 손이 누구인지 한혜라일지 공난숙일지 아니면 차기범일지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부터는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차정원이라는 사람을 지켜내면서도 진실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사랑 하나로 버티기엔 너무 큰 판이고 권력 하나로 끝내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얽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딱 하나를 정했는데요. 내가 무너져도 좋아. 하지만 주하늘까지 끌고는 안 무너져. 그 결심이 너무 슬프고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다음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결심을 깨트리기 위해 차정원의 정체부터 터뜨리려고 들 테니까요.